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5, 6월 달 수업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가 3, 4월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 또 한번 OT 한번 했고, 그래서 오늘 OT를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물론 강의 기획서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이 있으면은, 독해는 그 강의 기획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요거면은 그 전에 1월 달부터 이게 기출 독해가 쭉 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수거는 지금까지 다 했고 초급, 중급 독해를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거는 3월 달 이어서 6월 달 되면은 이 독해 기출이 거의 끝나요. 그래서 뭐 반드시 풀어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 빼고는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로 뭐 기출 독해를 앞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진도 따라서 단어도 있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독해 공부가 기출을 이론이든 독해든 기출을 다 거의 다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출을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그거는 내가 조금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와 연계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은 맞추는데 내가 맞추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독해도 똑같은 독해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단어를 이거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단어를 익히고 그거 구문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6월, 7월까지 하고 이게 나는 어느 정도 정말 헌하다. 그럴 때 한 9월이나 9월 초나 9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지문을 하루에 하나씩 시간제 갖고 빨리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놓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봐버리면은 독해 실력이 그렇게 빨리 안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습관영어 교정 단어, 그 다음에 고사성어, 그 다음에 기출독해 이런 것들을 최대한대로 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단어 실력이 그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구문을 보는 실력이 그만큼 헌해지고 올라오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에는 똑같은 게 또 안 나오니까 새로운 지문들을 이제 하반기 가서는 그렇게 시간제 놓고 빨리빨리 연습하는 연습을 최소한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씩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2007년 이럴 때는 거의 초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순서를 바로잡게 하는 문제가 가끔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4년 전에도 순서 바로잡게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글을 읽어보면은 태양이 솟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깨닫기 시작했다. 태양이 솟았을 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처음은 아니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순서가 3번이 1번이라고 문제가 제시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3번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주로 우리가 몇 명 언제 어디서 모였다. 뭐 언제 누가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종시에 이거 한 청년이 과거에 어떤 청년이 늘失眠 때문에 괴로웠다. 잠을 잘 수 없어서 괴로웠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태양이 솟아들 때 뭔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괴로움이 있었는지는 안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3 다음에 바로 1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깨달았다.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맞이해야 될지를 깨달았다. 평상시에 그가 早晨起床时 평상시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늘 懒洋洋的 게으른 懒洋洋的 활기가 없다. 没精打采的样子 그냥 게으른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날 내가 깨달은 이날은 이판常态 평상시 태도와 반대로 充满信心的 아주 자신감이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뭐가 고민이 다 해결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고민이 있었는데 해결됐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 두 번째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沉默了半夜他忽然向自己提出一个问题 沉默了半夜 한밤중을 답답해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더 轻松自如的生活 아주 가볍게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自食其力 성어죠. 그죠? 自食其力 자기 힘으로 생활하다. 自食其力为什么我不能呢? 사람들은 轻松自如的 생활하고 아주 가볍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생활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고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2번은 일단 3번 뒤로 바로 뒤로 올 수 있는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밤을 잠잠을 잘 수 없고 실명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다. 호반이에 그럼 호반이가 있으면 젠반이에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호반이라는 거는 예, 젠반이에 호반이에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굳이 이번에는 젠반이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죠? 반이에를 한밤중을 답답했다. 한밤중 동안을 답답했다. 그 말이죠, 그죠? 밤중 동안. 정말 반이에. 그러니까 반이에는 여기서 실황보라 볼 수 있죠, 그죠? 반이에 동안을 답답했다. 한밤중을 답답했다. 그러면 이제 호반이에로 이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호반이에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왜 그럴 수 없을까?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바즈지, 자신을 和境遇好的人做了比较 상황이 좋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다. 그는 발견했다. 우론 뭐뭐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도 부족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他和所有人一样生活. 그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그런데 어른 전환이죠, 여기서. 自己唯一缺少的是 자기가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봤을 때 부족한 것은 자신감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답해 했다가 먼저죠, 그죠?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빠니에를 잠을 못 자고 그럼 뒤빠니라는 건 최소한 1시 넘어서, 그죠? 밤 1시 넘어서. 뒷빠니에를 생각해봐서 분석해봤더니 결국 내가 부족한 거는 자신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가 3번이고 그 다음에 2번, 4번 연결된다 그러면은 지금 1번은 뭔가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깨달아가지고 평상시와 다르게 자신감 있게 생활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죠? 내가 이걸 분석했어요. 난 자신감이 부족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1번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는 2번과 4번은, 나는 왜 그럴 수 없을까? 분석해봤더니 자신감이다. 그래서 5번을 보면, 有天晚上他上床怎么也睡不着有天晚上어느 날上床怎么也睡 침대에 누워도 아무래도 잠을 들 수가 없었다. 因为他欠了别人很多债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빚을 줬고 按他目前的经济情况 지금 현재 상황에 의하면은根本还不起 还이죠.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이게 고민이네, 그죠? 고민. 그러면 이게 빚을 줬어요. 그래서 그의 경제 상황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럼 이게 엄청 심적인 고민이죠, 그죠? 그러면 고민이 5번 고민과 2번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분석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종스 1호부터 3번하고 6번은 이미 해결이 나왔어요. 제시가 됐어요. 3번하고 6번은 뭐냐면은 이때부터 그의 他的身上发生了奇迹. 그러니까 이 6번은 자연스럽게 이게 1번이 해결됐으니까 6번 앞에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1번에는 아까 자신감 있게 생활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해결해 자신감을 찾게 되었는 거고 자신감을 찾게 된 이후의 6번의 모습이에요. 이래서 그의 몸에는 기적이 발생했다. 자신감은 그러하여금 생활에 직접 생활의 도전에 대면하게 했고 使他敢于面对 그리고 자신감은 自先使他充分在生活 工作中显示自己的能力 그러니까 생활과 일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드러내게 하였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도록 하였다. 1년 후에 그가 볼만한 수입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업적이 생겨서 빚을 갚게 되었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1번과 6번은 1번은 자신감을 찾게 되었고 6번은 자신감을 찾은 이후에 변화, 수입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사업상의 업적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2번과 2번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죠? 2번 다음에 4번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이유가 잠을 잘 수 없는 게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자기 현재 경제 수준으로는 전혀 갚을 수가 없다. 그게 답답하고 실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4번.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기는 뭐 단어가 아주 어려운 건 없는데, 예, 비절지다, 欠债, 이 합사예요. 欠债. 欠了别人很多债. 그 사이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갔죠, 그죠? 别人很多债. 欠了, 이게 欠이, 이게 이 합사긴 한데, 이게, 예, 欠了, 别人은 간접 목적어, 很多债는 직접 목적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欠了别人很多债. 그래서 쌍빈 동사의 저 뒤쪽에 가면은 이런 단어도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쌍빈 동사를 많이 쓰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欠了. 어쨌거나 欠债는 떨어질 수 있는 그다. 그 다음에 란양양的하고 그 다음에 自食其力. 自食其力가 있고 自食其果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거. 自食其果. 비슷한 성어 그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 필독 단식 하다 보면 그거 나올 거예요. 自食其力,自食其果. 그 다음에 57번 그 다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은 이게 고위, 气管炎, 气管炎. 그 다음에 요거는 습관 용어에도 요런 거는 나오죠, 그죠? 예, 气管炎. 气管炎과 气管炎은 무슨 관계? 예, 해음 관계죠, 그죠? 해음 관계예요. 원래는 의미는 气管炎이에요. 아내가 너무 엄격하게 남편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처가다. 그러죠, 그죠? 예, 공처간 거예요. 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뜻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직접 써버리면 굉장히 좀 민망하죠, 그죠? 아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치관이 기관지염. 기관지염이다.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이건 해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치관이엔 노를 하지만 결국은 공처가염이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성어를 물었는데 사실 이 성어는 굉장히 좀 거의 잘 쓰지 않는 성어예요. 예, 깡꺼화, 예, 화 깡꺼 외위보, 깡꺼 외위보, 화 깡꺼 외위보. 화는 여기서 변화시키다. 깡꺼는 예, 무기예요. 창과 깐, 뭐 창하고 깐도 뭐 창 그런 종류죠, 그죠? 예, 무기를 변화시켜서 옥백은 뭐냐면은 옥과 백은 비단. 옥과 비단으로 바꾼다.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치수 그러면은 어떤 임금을 꼽아요? 우임금을 꼽죠, 그죠? 우임금. 치수. 그러니까 우임금이 어떤 나라를 세웠을까요? 우임금이 세운 나라.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뭘까요? 예? 우임금이 세운 나라. 예, 그전에 많이 적었죠, 그죠? 지금 1월달부터는 한 4번, 작년부터는 한 15번 적어서, 예. 우임금이 세운 나라는 하나라예요. 하나라. 그 다음 나라는 은나라죠, 그죠? 하은주, 이렇게 나는데, 은나라를 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은나라를 세운 임금은 탕임금이에요. 그러면 우임금하고 관련이 깊은 임금은 앞에 어느 임금이 우임금에게 예,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했냐면은 뭐요? 예, 순임금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뭐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나갔고 처음에는 순임금이 이 곤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곤과 이 곤이라는 사람한테 치수를 맡겼는데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 사람을 샤했대요. 그리고 나서 우임금에게 맡겼는데 우임금이 너무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곤임금 때는 막 나라를 막 성곽을 쌓고 막 무기를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을 관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임금이 되니까 우임금이 정치할 때는 홍수도 다스려지지만은 주변 부족들이 옥도 가져오고 비단도 가져오고 막 와서 조공을 바치고 서로 우임금 밑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임금의 정치는 굉장히 평화로운 정치. 곤임금의 정치는
굉장히 어떤 병력이나 무기를 강하게 해서 하는 무력의 정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깐끄를 무력을 변화시켜서 옥백으로 가져왔죠. 그죠? 그 각각 부족들이. 그러면 이 안에는 결국은 전쟁을 평화로 바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성어 중에서 사실 아주 많이 쓰는 성어가 아니어서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은 20%는 항상 생소한 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 20%를 하기 위해서 출제자들 뭔가를 넣어야 돼요. 거기에.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가운데 부부 간에는 免不了 없을 수 없다. 예. 집안의 가정의 사소한 일로 모순을 일으키는 게 없을 수 없다. 만약에 掌握了 유머라는 이 묘법을 만약에 잘 이해했다면 모순으로 하여금 缓和 완화시키게 모순이 완화시키게 할 수 있고 모순을 하여금 또 그리고 还会给 夫妻 간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화났는데 누가 유머를 할 수 있을까요? 화났는데 누군가가 유머를 해버리면은 웃음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이家庭 带来그 행복을 가져온다. 현대 사회에서 提倡 夫妻 현대 사회는 부부가 서로 후지 후아이 서로 공경하기를 주장하고 또 후친후라 서로 양보할 것을 주장한다. 不提倡大男子主义 예, 제가 대만에 간 지가 벌써 언제 갔냐면은 86년도에 갔어요. 그때부터 96년까지 10년 있었어요. 그때 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따나른주의. 한국 남자들은 따나른주의. 그 말을 엄청 들었어요, 거기서. 야,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인 줄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는 원래 이름이 갔는데, 그래서 만약에 대만 여자들이 한국 남자한테 가면은,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한국 남자한테 그런 시선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가기 전에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뭐 전화도 기숙사에 한 대 있었어요. 한 대 기숙사 전화를 받고. 그래서 중국이 뭐 우리나라 모든 뭐 육아의 경전 사상이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중국이 더 예의를 같은 거 지키고 위계 질서도 잘 지키고 그랬는데 대만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대만은 완전히 국제 도시 홍콩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는 앞서 나갔더라고요. 중소기업을. 그래서 다난주주의 지금은 안 그럴 거야 아마. 예. 不提倡大男子主义也不提倡 그래서 大男人主义 남성 위주 사상이라는 남성 위주주의라는 거죠. 그죠? 남성 위주. 얘기하지 않고 也不提倡 예, 丈夫妻管严 남편이 공처가이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공처가라는 거는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부. 그 공이 공부할 때 공이에요. 공부 이거 있죠. 예. 공치 이렇게 공처 공부 저 아내를 두려워한다는 사람이에요. 공처가가 우리말에 공처가란 말 쓰잖아요, 그죠? 예, 뭐 공치사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자예요. 예, 공처가가. 그래서 그걸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丈夫或妻子在对方因家庭矛盾或工作困难而烦恼发火时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 가정의 모순을 혹은 직장의 일을 해서烦恼, 괴롭고 화를 냈을 때 교묘하게 来一个有趣可笑而又含义深长的 有趣와 可笑는 전부 병렬로서 유머를 수식하는 관용어죠, 그죠? 有趣可笑 그러면서도 한이 深长的, 한이 深长的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의미가 깊은 유머를 한다면 이 라이가 여기서 동사죠, 그죠? 한다면 将是十分有效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能够马上缓和矛盾 아주 빠르게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완화시켜서 전쟁을 평화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죠? 화강거 외위보예요. 만약에 남편이 화를 내고 아내도 화를 내고 그러면은 非不可 非不可도 강조용법의 하나. 강조용법의 하나. 강조용법이 여러분 알고 있는 是的 그 다음에 就 连也 강조법. 그 다음에 非不可 강조법. 그죠? 그 다음 의문사상 반문문을 사용한 강조법.
싸워야 된다. 그래서 같이 화를 내버리면 이건 완전히 진짜 위험한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甚至大闹一场 크게 큰 한바탕을 싸우게 된다. 等双方火灭了气消了 상대가 화가 식고 화가 식는다라는 거죠. 그죠? 쉽게 되어 단지는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 기사도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저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지도 모르는데 가끔 야, 어머 저기 뭐 얘들아 이혼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대더라. 우리도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실제로 이혼하고 나서 또 후회. 왜냐하면 너무 이게 과격한 상황에서 그래 우리 속된 말 이판사판 있잖아요, 그죠? 그래 막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그랬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因此未来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夫妻间要学点 부부간에는 뭘 배워요? 여기 좀 유머를 주장하는 거죠, 그죠? 약간의 유머.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을 때 유머도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유머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해만 해줘버리면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예. 유머를 해버리면 그건 뭐 정말 멋진 거죠. 그래서 유머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유모, 要学点幽默为好. 예, 话刚更为위不하고 气管炎이 여기는 치관예 직접 묻지는 않지만 최근에 치관예를 묻는 게 나왔죠, 그죠? 치관예를 쓰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습관용어 교정에 다 있어요. 우리가 고의와 관련되는 거는 습관용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용어에 나오는 거를 최대한대로 흔하게. 그 다음에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은 21년 동안 주제가 술에 대해서 나온 게 요게 아마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술. 그것도 뭐 술을 그냥 술이 건강에 좋고 또 술이 그 술 문화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만 폭탄주 먹이고 뭐 술 약간 그런 거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되게 이상했어요.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술을 가지고 술 문화가 어차피 동양 문화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 문화적인 관점에 그런 지문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술을 마시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게 독해 문제로 나와가지고 아마 항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뭐냐면 다음 걸 읽고 밑줄 친 기억의 구체적인 사례 천방百지 온갖 방법 그 말이죠, 그죠? 온갖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를 글 속에서 모두 찾아 중국어로 쓰고 그 사례를 우리말로 번역하시오. 酒能削弱人的自制力 술은 사람의 자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이유는 광샤오부질 이 부질은 이게 주로 이게 이음절 동사 뒤에 붙여서 광샤오를 약간 강조하는 거예요. 광샤오를 그만두지 않다. 약간 그런 거. 광샤는 뭐예요? 예, 미친 듯이 웃는 거죠, 그죠? 미친 듯이 웃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약간 그 직역하게 되면 미친 듯이 웃는다. 예, 끊임없이 미친 듯이 웃는다. 어떤 사람. 그럼 술을 남녀가 교제할 때 최소한 한 1년 정도를 사귀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술을 취하게 해보라. 그럴 거예요. 왜냐면 술 취하면 사람이 버릇이 아주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은 이거 구타하는 남자도 있다 그러거든요. 술을 깨면은 멀쩡하게 사죄하는데 죽을 듯이 막 이게 잘못했다 그러는데 술만 마시면 약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럼 술을 먹여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버릇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심하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결혼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취하지 않고 같이 약간 술을 마시게 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마시는 미친 듯이 웃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그냥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가서 그냥 들어가 잠만 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술만 마시면. 그다음에 또 때리는 사람도 있고 뭐 괴롭히는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은 운다는 이것도 뿌이. 이것도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뿌이. 그치지 않는다. 그냥 웃는 거예요, 계속. 또 긍요른 겉도 또 더더욱이 어떤 사람은 뱉는다. 입으로 뱉는다. 양위. 서양 말을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은 취하면은 중국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못 들어봤어요. 그냥 뭐 이상한 말 하는 거죠. 그죠? 타오타오부쥐 이것도 성어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 다 여기서 부질, 부이,
滔滔不绝. 약간 비슷한 말이에요, 전부. 也许会吧,也许会吧,平素不敢告诉之事,吐露无遗. 그러니까 아마도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일을 한두 가지를 토로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이제 다 속마음이 나온다 그런 거죠, 그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토로해버린다. 抖露出来,抖露 폭로해버린다. 抖露, 抖露네, 그죠? 抖露, 抖露. 로는 경성으로 나와요. 抖露, 抖露, 抖露出来. 最令人也难堪的是 가장 사람을 감당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强人饮酒, 사람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또 하나는 딴티아오는 1대1로 결사전을 벌이다가 딴티아오예요. 여기는 술로 결사전을 벌이니까 1대1로 술 마시기를 하는 거예요. 딴티아오. 그 다음에는 웨이지아오는 원래는 포위 공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포위 공격. 그러면 술로서 포위, 막 둘러싸고 술 마시 한 사람에게 술 마시게 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샤징지시, 도샤징지시, 원래 이게 도징샤시, 약간 그렇게 성어가 쓰이기도 해요. 도징, 우물에 던지고 돌을 던지고, 우물 속에 던지고 돌을 던진다는 그런, 우물 속에 빠졌는데 거기다 또 돌을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더 거기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예를 들면 못 마시는 사람에게, 술이 약한 사람에게 막 거기다가 또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거야. 이건 이제 단어 설명이 좀 중간에 좀 빠지죠, 그죠? 그래서 우물에 빠지고 우물에 던져놓고는 거기다 또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약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 막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모범 답안에 이게 3가지만 나왔죠, 그죠? 이렇게 4가지를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술을 해서 관죄, 관죄는 뭐요? 술을 막 물을 막 집어넣듯이 술을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 이거는 아주 비열한 방법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这也许是人类长久压抑下的一部分兽性之发泄.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인류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일부분의 동물성이 발설되는 것이고, 企图获取胜利的满足, 승리의 만족을 취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자기가 막 이기면 술 마셔서 내가 이겼다. 남자들은 막 그런 것으로 막 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비나치, 뭐뭐에 비하여. 비교문에서 이하오가 잘 나와요. 야, 원밍이시에 얼리. 뭐뭐보다, 이런 거보다 원밍이시에 약간 진화됐을 뿐이다. 약간 문명적일 뿐이다. 뭐뭐보다 약간 문명적일 뿐이다. 나치, 10万개일은 인토이지, 돌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일격을 가하는 것보다 약간 더 문명적일 뿐이다. 여기서 말은 거기나 차부도라는 뜻이에요. 그거나 요거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그거나 그냥 차라리 그냥 돌막덩이로 때리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되게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용어들이 새롭죠, 그죠? 딴티아오, 웨이지아오, 도샤징지시,抖露 이런 거. 오늘 요거는 고급 독해는 여기까지 하고 현대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 작품 1번, 3번, 401쪽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문학 작품을 그동안 산문, 소설, 요거부터 봤어요. 그래서 시는 이제 오늘 처음 현대문학 작품 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현대문학사에 관해서 주로 산문, 소설 작품하고 시하고 과거에는 골고루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가 가끔 나와요, 그냥. 가끔. 2018년이면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그죠? 그때 1번 문제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독해는 현대문학 작품은 약간 독해력에 초점이 있어요. 독해력을. 그럼 과거에는 뭐냐? 그러면은 문학사를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그거는 거의 100% 그렇게 나왔어요. 현대문학사 열심히 하면은 유명한 작품 우리가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럼 그것만 알면 거의 풀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플러스 독해가 되느냐. 그걸 묻는 문제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문학사는 문학사대로 주요 작품 외워지만 내가 독해력을 올린다. 단어 꾸준히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지금 묻지 않는데 독해력 시험에서 사실은 단어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거 다음 자 자료 나갔죠, 그죠? 다음 자. 그게 다음 자가 우리가 여러분 원래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거는 자료가 제시는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쭉 하세요. 그러니까 예, 할 수 있는 만큼만. 거기 자료에 있었죠, 다음 자가. 이론 실력 강화반 자료 안에 다음 자가. 거기 있는 걸 추려서 이거 한 거예요. 발췌만 해갖고. 예. 그래서 그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만큼. 기출 나온 건 이해는 다 했을 거예요. 다음 자에 대해서. 그래서 발음 문제는 다음 자로 한두 문제 나오는데, 옛날에는 발음 문제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어 외우고, 문장을 자꾸 읽고 해석하고, 구문을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해석할 때, 해석이 난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단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나, 문장 분석이 안 되는 거. 주어수로 목적어 이런 거 분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주어수로 목적어 관용 부사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어와 구문 분석력. 그다음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많이 해야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앞뒤 관계 맥락을 이해가 내용이 뭔지 맥락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C가 A 下面诗中的 A는 시간을 비유하는 단어다 그랬어요. 시간은 뭐다? 비유법이죠, 그죠? 시간은 뭐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은 뭐다? 그래서 이게 두 연인데 아래 연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그럼 아래 연을 많이 참고를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밑에 거를 한번 볼까요? 시간은 이끈 뒤에 비엔이다. 철로 만든 채찍. 철로 만든 채찍이니까 이거는 한번 맞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지겠죠, 그죠? 시간이 철로 만든 채찍이다. 아주 특이한 비유예요. 시간은 황금이다. 근데 시간은 철로 만든 채찍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생명은, 그럼 시간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건, 생명은 한 그루의 나무다. 그러면 이건 생명이에요. 이렇게 생명. 생명이요. 이거 생명인 거예요, 생명. 자, 생명이 나무로 표현됐어요. 나무. 그럼 시간은 채찍이에요. 그리고 이 꽃이죠, 그죠? 한 그루의 꽃이에요. 막 꽃이 많이 폈어요, 이렇게. 예, 꽃이. 예, 이게 꽃인 거예요. 이도, 너 지로. 그런데 한 송이 때려서 떨어졌다. 이게 한 송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뭘로 쳤겠어요? 이걸로 쳤다라는 거예요. 세막들기로 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꽃이 다 떨어졌다라는 건 생명이 다 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다 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到击完的 그럼 이거를 쳐서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이게 꽃이 땅속에 들어가듯이 사람도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특이한 비유죠, 그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떨어질 때는 만디 잔홍 타루니샤 온 땅에 잔홍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붉은 꽃잎을 밟아서 진흙 속에 넣는다. 사람 이거 사실은 꽃잎이 떨어졌다는 거는 목숨이 다 했다는 뜻인데 그냥 표면적으로는 떨어진 꽃잎을 밟아서 진흙에 넣었다. 그럼 뭐야? 그는 사람의 생명을 묻는 거예요, 땅에. 그렇게 생명을 비유하면은. 그런데 A를 한번 봅시다. 시간은 뭐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은 여기는 미엔지라 그랬어요. 미엔지는 비단이라는 이 단어는 되게 많이 나와요. 비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시간과 여기는 생명을 비단이에요. 아주 화려한 비단이에요. 꽃무늬 난 비단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그 다음에 시간은 뭐라는 거예요? 시간은 뭔지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간. 여기는 아까 많은 한글의 꽃나무라 그랬는데 여기는 비단이에요.
이제는 뭐야? 한마디 한마디를 잘라서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아까 지는 쳐서 떨어지는 거, 이거를. 잘라서 없애니까, 자른다라는 거는 가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잘라서 없애줬다. 자, 가위 잘라서. 근데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해서 시험장에서 몰입을 잘하면은 나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데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 정말 많이 했어. 나 무슨 문제인지 풀 수 있을 거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해요. 들어가서.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야 몰입이 잘 돼요. 독해나 뭐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가운데서 하면 헛발질이 되게 많아요. 독해는 특히. 불안하면 이거 생각 못 해요. 이런 거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그래서 등딱 젠완, 가위가 확실하구나. 이걸 다 잘랐어요. 이렇게. 다 잘라서 조각조각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면은 이런, 이거, 자른 토막이 이제 흩어지겠죠. 그죠? 다 잘라게 될 때, 이堆破布, 이 잘라진 이破布를 뭐요? 후즈 이쥐, 한 횃불에다가 그거를 붙인다, 던져버린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두 개 다 생명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다 자른다는 건 시간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것도 생명이 다, 꽃이 다 떨어졌다는 거, 생명이 다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젠다오는 알겠는데, 이 바까지 쓰려면은 여기 구조를 봐야 돼요. 그죠? 예, 구조. 여기는 이수, 글자 수가 똑같아요, 앞뒤가. 시는 글자 수가 똑같으면 그 글자 수를 맞춰야 돼요.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예, 운문은 앞뒤가 다른 행이 비슷하면은 글자 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양사를 써야 되겠네. 이바 젠다오, 이렇게. 단어가 아주 어려운 건 없더라도 사실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처음 나오지 않은 새로운 양식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 회전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기출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문제, 이렇게도 냈구나, 이렇게도 냈구나,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근데 이 시가 누구신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이 시가 어떤 사람이 보고 들어갔겠다, 그걸 기대할 수도 없는 시예요. 그러니까 독해력을, 그죠? 공교롭게도 그 교수가 자기네 학과에서 한 학기를 가르쳤다. 그러면은 그이죠.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 학생이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요 하나만 맞춰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유명한. 전체에서 실력이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는 왕정지가 쓰긴 했다 그래요. 왕정지는 우리가 문학사에서 어디에 나왔을까요? 현대문학사에서 호반시사의 대표. 호반시사, 남녀 청년들의 진실한 사랑을. 그래서 노신이 누군가 이 시를 비판해서 노신이 화냈다,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호반시사의 대표였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아래 세 시는 어떤 시파의 대표 작품이다. 그 시파의 설명에 관하여 정확한 것은 어떤, 그럼 이 시파가 뭔지, 사실 여기 시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읽고,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읽어요. 그럼 이 시를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이거는 몽농시의 첫 시예요. 몽농시의 첫 시. 몽농시의 첫 시가 이거라는 거예요. 금천파. 그래서, 그러면 몽농시의 첫 시다. 몽농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몽농시다. 그럼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만약에, 이걸 보면은, 这一诗派试图, 반박과 몽농을, 초월 몽농. 一诗派试图反驳, 반박을 기도하며, 반박과 차회, 몽농을 초월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몽농을 초월한다는 것은 후신시기 때, 후몽농시. 그건 아니죠, 그죠? 반 이미지, 반 수사. 그 다음에 이 시파는 1940년대 국통부의 7월파를 계승했다. 7월파는 너무 멀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이 시파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잉태한 지하문학이다. 그들의 시는 소抄 形式로 유천했다. 사실 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잉태한
서희시파 윈위위 문화대명시 잉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하문학이란 말이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금천파의 첫 작품을 꼽거든요. 금천파의 첫 작품은 이미 신시기 때예요. 이걸 신시기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가 지하문학 그러면 문역이잖아요. 그죠? 문역 때 써놓고 신시기 때 발표했다.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현대문학사에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보통 요거는 금천이라는 잡지가 있었죠. 그죠? 현대 신시기에 때 금천에 발표한 몽농시의 첫 시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몽농시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 두 개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1973년 이거 할 때는 이거는 지하문학이다. 그때 탄생한 시기를 갖고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1976년에 몽농시의 상징적으로 첫 시작이다라고 알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1968년. 만약에 이 시기를 알면은 이게 금천파 되기 전이 유력하구나. 그죠?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금천파인데 여기에 금천파 해당하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76년에 발표가 돼도 그 전에 써져서 76년에 발표된 시가 그 당시에는 문역 때 써졌지만 발표를 못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시기에 발표된 시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 지하문학은 그 당시에 잠재 사작이 있었고 그죠? 잠재. 그다음에 또 잠재라는 거는 그 당시에 썼지만 발표하지 못하는 작품들을 다 합쳐서 잠재 창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엔자이시에 쭈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잠재 창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3번인데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1980년에 출연하여서 현대문학의 탄생과 함께 탄생했으며 너무한 실험적 생체를 가지고 있다. 80년 중기라는 말은 아주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금천파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1976년부터 신시기는 시작했기 때문에 중기는 벌써 뭐예요? 후신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학사의 시기도 잘 알아야 되고 각각의 시기의 특징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는 1990년 이건 전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3번인데 첫 번째가 시는 이거는 이제 문역의 주도 세력에 대한 어떤 부정이에요.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었고 우리들에게 결혼을 줬다. 평범한 생활도 주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위대한 말인 것처럼 그런 말들을 주었고 또 우리들을 하여금 아이들의 아버지의 어깨를 타고 올라가게 하고 이건 평범한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광명을 주었으면서 수치스러움도 좋았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늘 공산당 정부는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도 했다. 뭐 이거는 뒤에 거는 뭐 약간 좀 애매해요 표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금이망이죠, 그죠? 이거는 금이는 쯔주왕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무정하게 자펑은 차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촛대를 차압했다. 이 촛대라는 것은 희망이 솟는 상징. 어둠의 세력들이 무정하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문역 세력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죠? 우리들의 희망의 상징인 촛대를 차압했다. 当灰烬的余烟探视着灰烬的 灰烬는 잿더미죠. 그죠? 잿더미에 남은 연기가 탄식하고 있다. 빈콘의悲哀, 빈곤의 슬픔을 탄식하고 있다. 我依然固执, 나는 여전히 아주 고집스럽게 平铺失望的灰烬, 실망의 그 남은 잿더미를 편다. 이게 남은 잿더미라는 거는 약간 불씨가 남았다라는 거는
예, 남은 jet 그 안에 불씨가 남을 수 있는데 희망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그 잔재를 다시 빙푸 평평하게 깐다.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위용 메이리的雪花写下 아름다운 눈꽃으로 쓴다. 샹시 노엘날 미래를 믿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탄압이 있지만 내가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라도 이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미래를 믿자. 약간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68, 73 이거는 확실히 문혁시기에 썼고 요거는 예, 문혁시기에 써서 76년대 발표했다. 우리가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뒤에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주어지시는 금천파 작가들의 목록시다. 근데 요거는, 예, 요거는 요 설명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금방 한 거랑. 예, 밑에 보면 다다 식지인데 만약에 이 작가들을 보면은 요 사람들은 문혁시기에 확실히 더 예, 작품을 많이 썼어요. 문혁시기에. 그래서 예, 특히 다다는 백양정 시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백양정 시파, 그죠? 백양정 시파. 예, 백양정 시파에 속하는데 식지는 백양정 시파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의식 이런 새로운 의식의 시를 썼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북도는 사실은 목농시 그 당시에도 활동을 했다. 그런데 목농시의 첫 작품으로 저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도는 이 문혁 시기에 활동을 했지만 신시기 때 목농시 작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문장은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안 맞죠, 그죠? 예, 그냥 여기서 이 시의 작가들은 대부분 지청들로 예, 문혁 시기에 활동했다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금천파 목농시들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시기적으로 좀 약간 안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이 문장을 빼버리고 작가, 이 작품, 이 지문에서 소개된 이 작가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그죠? 이 작가들은 모두 문혁시기 지청들로 상상되는 도시 살롱으로 예, 다다나 이런 사람들 백양정 시파가 결국은 상산 하양했다가 북경에 있는 살롱에서 작품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백양정 시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 있죠. 그죠? 백양정이라는 곳에 하양을 했다가 망극, 근자, 다다.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현대적 색채 시가를 했는데 문혁, 희우, 목농, 현대시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북도 이런 사람들도 이때 이 전후의 시가를 창작하기 시작했다. 어떤 과정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작가들을 보면은 이게 문혁 시기라는 게 더 맞아요. 금천파 작가라기보다.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요건 지워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따이에너 오더 바우무.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죠. 따이에너 오더 바우무는 누구시냐면은 애청이죠. 그죠? 예, 어떤 문학사적으로 일단 본다면은 애청의 따이에너 오더 바우무는 어느 시기에 발표가 됐냐면은 어느 시기 때? 자, 다시 한번 애청만 본다면은 원래 애청은 뭐에 가장 유명하냐 그러면은 따이에너 오더 바우무 첫 작품이에요. 따이에너 오더 바우무가 가장 큰 첫 작품이에요. 따이에너 오더 바우무. 요거는 좌익 시기 때 발표했어요. 좌익 시기. 그런데 애청이 7월파의 대표적인 작가죠, 그죠? 그럼 7월파는 언제예요? 7월파는 전쟁 시기 때. 그래서 애청이 나오는 거는 좌익 시기 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전쟁 시기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냐면 신시기 때 나와요. 예. 신시기는 언제냐면은, 신시기를 문학사 언제예요? 1976년부터 1985년. 왜냐면은 전쟁 시기 때 가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는 55만 명이에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어떻게 돼요? 숙청돼요. 문혁 때 활동 못 해요.
그랬다가 신식이 때 되면 문역이 풀리고 다시 뭐요? 다시 문단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귀례파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 귀례파의 대표. 그래서 그때 문단으로 와서 다시 활동하는 작가들을 귀례파다 이렇게 말해요. 귀례파의 대표 작가.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애국적인 그런 이 사람은 원래 여기서도 애국이에요. 7월파도 애국이었죠. 그죠? 예, 애국. 여기도 애국. 애국적인 시와 약간 철학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시. 예, 철학적인 정서, 이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 이 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돌아왔고 이때 7월파였고 이때 요거는 좌익 시기 때 발표했는데 좌익 시기 때는 가장 대세가 좌익파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30년대 초는 국민당이 엄청난 탄압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가서 미술을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좌익에서 좌익 미술 활동을 하다가 국민당에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은 씨가 바로 따이에느 오드 바무. 그 따이에느는 원래 이 사람이 지주의 아들이었는데 옛날에는 뭐 나무 집에 가서 살면은 생명이 길대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다른 집에 가서 따이에느가 이 애청을 키운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애청이 자기 어릴 때 자기를 따뜻하게 돌봐주었던 보모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썼는 거죠. 따이에는 나이 보다 그의 이름은 그를 태어나게 한 동네 따이에느가 또 그 동네 이름이기도 했나 봐요. 따이는 또 동해안시는 민며느리였다. 따이는 그러면서도 맏며느리다. 그러니까 따이에느가 다른 집에 민며느리를 와서 나를 키우고 근데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또 양육하고 그랬나 봐요. 자기 집을 조금 또 생활하고 그랬나 봐요. 나는 지주의 아들이다. 또한 따이에느의 젖을 먹고 자란 따이에느의 아들이기도 하다. 따이에느는 오늘 나는 看到雪是我今天我看到雪 난 눈을 보고 그 눈은 나로 하여금 당신을 생각나게 했다. 我的被雪压着的草盖的坟墓我的被雪压着的草盖的坟墓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풀로 덮은 무덤. 그죠? 예. 我的被의 여기 정체가 뭘까요? 我的被雪压着的草盖的坟墓 눈으로 덮인, 눈으로 옥눌린, 풀로 덮인 그 무덤을, 我的被雪压着 눈에 의해서 억눌린, 그죠? 그 풀의 무덤, 그게 네, 그죠? 눈에 의해 억눌린 풀로 덮인 그 무덤. 누구의 무덤을 생각하겠어요? 따이에느의 무덤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빼이는 피동을 봐야 돼요. 눈에 의해서 덮인, 풀로 덮인 그 무덤. 你的关闭了的故居,沿妥的枯涩的瓦碑, 너의 옛집 처마에 말라붙은 기와 베이가 이게 뭐 부들 같은 건데 그죠? 기와 부들. 你的被点压了的 당신의 전당 잡힌 한평 남짓의 뜰. 따이에느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你的门前的长了青苔的旗啊, 뭐. 그래서 이제 너의 你的门前的 당신의 문 앞에 长了青苔的 푸른 이끼, 자란 푸른 이끼의 그 돌 의자, 그 당시를 생각하는 거죠. 따이에느, 今天我看到雪, 나는 오늘 눈을 봤는데 나로 하여금 그때의 당신을 생각나게 한다. 그죠? 大爷呢，今天你的乳儿是在狱. 오늘 당신의 그 저들을 먹인 아이가 감옥에 있습니다. 写着一首呈给你的赞美诗. 写着一首 시를 한 수 써서 당신에게 바치는 찬미시를 쓰고 있습니다. 呈给你黄土不只是的灵魂, 呈给你黄土,黄土不只是, 不只是의 자색이 아닌 그런 영혼에게 드립니다. 바칩니다. 왜 자색이 아닌 영혼에게 바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를 하나하나가 아니더라도 이 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읽고 가요. 그래갖고 대충 이제 어떤 거다 알고,
그때는 오지선다 이런 식으로 나죠. 그죠? 자전적인 낭만주의의 시다. 이거 뭐 낭만주의는 전혀 아니죠. 그죠? 예, 문제가 뭐였냐면은 옳은 것은이에요. 이건 낭만이 아니라 애청의 시는 거의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산문적인 방식으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식으로 예, 그렇게 쓰는 게 예, 특징이에요. 작가는 묘사 대상의 무덤 앞에서 아니죠. 그죠? 예, 감옥 안에서 써요. 숨바거성의 농촌 여성을 찬미하고 애도했다. 그 중에서 제일 맞아요. 비형의 수법으로 허와 시리. 그러니까 허가 아니라 시리예요. 여기는 사실적인요. 내재율과 형식 및 추구의 주안점은 신을파 아니죠. 그죠? 경률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는 이게 약간의 반복되는 리듬은 있지만 따에는 오도바무, 따에는 오도바무가 있지만은 행이 1년, 2년, 3년 각각이 일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 산문적이고 그 다음에 시어가 굉장히 질박한 시어를 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사실주의 작품, 예, 산문적. 전시는 아분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각 구절 수도 같지 않다. 그러나 각 단락간에는 내재적인 연계는 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문적이면서 예, 반복의 음악성, 반복하는 리듬 그런 거 있고, 예, 그 다음에 단어는 부수하다 이런 게 이 사람의 예, 이때부터 이거 우리가 7월 파시도 다 그런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 시가 아니고 저는 특히 요때 나온 시 우리가 뭐 손수레를 끌다, 북방 그런 거 있죠, 그죠? 시를 읽으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간 이 사람의 시를 읽으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 현대문학 작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잠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